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집중해 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이 개별 종목 이슈에 조금 집중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순위 종목 두 종목에 집중했습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1위와 3위에 이른 위치해 있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수급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위에 신성 델타테크까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4위에는 현대 일렉트릭이, 5위에는 삼성전자 우선식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함께 담아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에 선택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담아가고 있는데요. 이 HBM3 세계 최초로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1위에 위치해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연일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차차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3위에 현대차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까지 리콜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외국인과 개인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벚꽃 배당, 저PBR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삼성중공업 이번 달 초 수주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횡보세를 걸었는데요. 다시금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집중한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이 자사주 등 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여기에 더해서 LNF도 계속해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더존비즈온은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유상 증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장에선 계속해서 급등세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까지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기관이 매수하고 집중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은 모두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재용 회장과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역시나 HBM3 세계 최초 양산 이슈에 함께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호실적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에 대한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선두 주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있고요. 2분기가 더 기대된다라고 시장 평가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도 5위에 이른 위치에 있네요. 그럼 개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담았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 상장이 네이버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네이버는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현대차와 신한지주 함께 담아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그동안 열심히 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수 규모가 어제는 좀 대폭 줄더니 결국 오늘은 현재 매도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0억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3,000억 넘게 팔았다가 오늘은 1,500억 넘는 매수세를 코스피 시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는 0.5%대 상승폭을 키우고는 있지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지만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영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이 외국인이 어떻게 좀 이제 매수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대로 그 매수세 2월에 들어온 게 끝인가요? 일단 뭐 2월 달 하순은 아마 조금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선물하고 연계된 그런 이제 매수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고객 예탁금 수준이 뭐 54조 수준으로 조금 이제 개선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뭐 그동안 이제 좀 소외받았었던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관심 있었던 종목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돼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산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뭐 AI 관련된 그런 이제 칩을 뭐
연구하는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쪽으로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앞서서 반도체 코스닥 지수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주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LNF 주가만 보고 오르는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오히려 1.5%대 하락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는 HLB 그리고 오늘 쇼전조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양극재는 좀 조정을 받는데 음극재나 전해액 쪽으로는 또 좋은 그런 흐름을 근데 보이고 LNF를 있습니다. 기관은 왜 이렇게 사요? 뭐 LNF가 일단 뭐 다른 이제 그 2차 전지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개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제 뭐 매출에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뭐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 죄송합니다. 왜 사겠어요? 뭐 살만하니까 사겠는데 그 또 의외의 또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월 말에 롱숏에 의해서 기관 매도가 들어왔고요. 네. 그 기관 매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추가로 이제 정리화됐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LNF 에.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 상담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심은 빼셨으면 자, 사심 빼고 자 어떤 종목 오늘 수급 특징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은 수급도 수급인데 지금 중국장에 반응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항생지수가 지금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항생이 치솟는데 한국을 팔고 있다. 이러면은 한국 숏, 중국 롱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이 되는 거는 중국에 대한 반응이 외국인이 있다라는 점. 네. 그럼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대량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2월 초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들어올린 게 대한 그 가장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슈를 만들면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또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다만 중국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돌려준다 그러면은 신흥국 전체에 대한 투심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저는 종목으로 심택을 가져왔습니다. 심택. 심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B에 아주 그냥 그 개인들의 피눈물이 녹아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심택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말로 좀 돌려서도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욕을 하시는 거죠. 심장 어택? 재미가 없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방송에서 네. 이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이렇게 격한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시는데 그렇군요. 일단 최근에 심택 같은 경우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 내일자로 마감이 되는 12 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발음 좀 이렇게 약하게 해주면서 12 발행. 예. 사투리라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12 발행을 한다고 네. 하는데 그게 지금 1,000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는 또 BW가 300억 정도 나오면서 총 1,300억 수준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자금 조달이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땡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썰에 의하면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오는 썰에는 이미 오버부킹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 이상의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주가가 꽤나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는 뭐 이거는 약간의 뭐 추측만 할 뿐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알려진 그런 재료로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은 1조 원 수준의 매출을 보이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메모리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택은 내일 이 관련된 이제 12 발행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후에 오히려 재료 소멸로 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와, 작년 5월 이후에 주가가 심택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 초까지 고점을 경신한 뒤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락이 나타났고요. 내일 이야기했었던 그 12 발행 얘기들이 전달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슈의 소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한번 또 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교수님.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뭐 윤성 FNC라든지 뭐 하나기술, PNT 같은 기업들, 제이오 같은 기업들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전해액 쪽에서 그리고 전구체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뭐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CXI라든지 뭐 윙리푸드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왜죠? 이런 것들은 좀 중국 쪽에서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테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살짝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전공정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커츠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5% 정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테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PSK라든지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공정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움직임이 좀 약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덱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어서는 임순재 고수님. 네, 뭐 저 같은 경우 유통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유통주 관련된 PBR 관련된 뭐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 이제 매장들이 자가 건물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산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BR이 좀 낮긴 한데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9월 말 기준으로 한 86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뭐 부각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김동선 대표가 자소주를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4월에 이제 분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분사할 때 지분이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개인적 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지난 이제 2월 16일 기준으로 지분이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주 단위로 거의 지금 매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뭐 최근에 이런 대주주가 일단 오너가 계속 쭉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주주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액션도 추가적으로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식음료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감이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백화점 내에 고급 음료 관련된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뭐 하나갤러리아가 아마 제일 먼저 지금 그런 부분을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회사인 이제 FG 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계 이제 햄버거 이제 브랜드 체인이 이제 파이브가이즈라는 걸 이제 국내에 이제 들여온 그런 기업인데요. 네. 현재 상황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웨이팅이 상당히 깁니다. 아직도 길더라고요. 네. 그 지금 뭐 예. 새로 생긴 게 그 신세계 강남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네. 지금 웨이팅이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역에 아마 3월 중에 아마 다시 추가 점포가 좀 개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군요. 관련된 매출이 뭐 일단은 뭐 아주 크진 않다라고 하지만 회사의 실적에 조금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푸드테크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김대중 고수님. 저는 오늘 그 외국인 보유 한도에 대한 비중 관련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외국인 보유 한도. 네,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에 대해서 최근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에 대한 증가 추세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죠. 네. 코로나 이전에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46%였는데 최근 가격이 고점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것은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36%이기 때문에 이전 수준까지 회귀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의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의 특이 동향에서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이 한 1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의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 100만 원을 살짝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10%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1월과 2월에 대략 한 70만 주, 1% 정도 보유 비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외국인 관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그러니까 보유 비중이 새롭게 이전의 수준에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적인 관심과 100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무겁고 네. 가격적으로 좀 고가주이긴 하지만 일부 관심 가져보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수급주로서의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토픽 한 종목씩 뽑아봤고요. 다시 한번 한 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순재 고수의 한화갤러리아, 이재규 고수의 월덱스, 테이버 고수의 심텍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펀치라인을 뚫고 오늘 장 급등하는 종목 찾아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이 이어집니다.